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하루의 첫 일과가 되셨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식 시세부터 확인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밥값도 아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하늘나라 빨리 갑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돈에 미친 노년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제 주변에도 계셨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 몇 억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그런데 그분들 행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불안하고, 매일 초조하고, 매일 걱정뿐이었습니다. 자식들과는 돈 문제로 다투고, 친구들과는 돈 자랑하다 멀어지고,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재산 걱정하다가 쓸쓸하게 떠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노년의 모습인가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 잔고만 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 꼭 들어주십시오. 돈은 중요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돈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면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 잃고, 관계 잃고, 행복 잃고, 그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건 비극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챙기며 살자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우리를 존경하고, 친구들도 우리 곁에 남고, 우리 스스로도 행복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의 뼈아픈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뭘 바꿔야 하는지도 명확해질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건 제 몫이지만 그 의미를 완성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공감하셨다면 네, 그렇지 않다면 노라고 표현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은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인데요. 철수 어르신은 올해 75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가족을 건사하셨습니다. 사업도 어느 정도 성공하셨고 아파트도 몇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통장에 현금도 억대로 있으셨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수 어르신, 은퇴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통장 확인이었습니다. 잔고가 하루 전보다 조금이라도 줄어 있으면 온종일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다. 주식 투자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 시세만 보셨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환호하고 떨어지면 하루 종일 우울해하셨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밤에도 해외 증시가 걱정돼서 몇 번씩 일어나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도 안 되셨습니다. 부인께서 병원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며 안 가셨습니다. 친구들이 등산 가자, 여행 가자 해도 돈 쓰기 싫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교회 헌금도 줄이고 식사도 집에서만 하셨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사업을 하느냐. 내 돈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딸이 아이 교육비 좀 도와달라고 하자 차갑게 거절하셨습니다. 네가 벌어서 각 키워라. 나는 내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상처받았습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명절에도 안 찾아오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그게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안 오면 돈 안 나가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부인은 매일 한숨만 쉬셨습니다. 평생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요. 대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돈 얘기만 하면 흥분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철수 어르신이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 제대로 관리 안 한 고혈압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실에서도 주식 시세를 확인하셨습니다. 간호사가 쉬셔야 한다고 해도 안 들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문병 왔지만 어색했습니다. 몇 마디 나누다가 금방 돌아갔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돈을 지키려고 가족을 잃었구나. 건강을 잃었구나. 친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남은 건 통장의 숫자뿐이구나. 이 돈을 가지고 뭘 하지? 쓸 곳도 없고 함께 쓸 사람도 없는데. 그날 밤 철수 어르신은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요.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퇴 후 돈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모은 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려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는 모순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돈을 모으려고 건강을 망치고, 돈을 지키려고 관계를 포기하고, 돈을 불리려고 삶의 즐거움을 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여행 가려고 차를 샀는데 차를 지키려고 여행을 안 가는 것과 같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둘째,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 부부간의 사랑은 재산 목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자산입니다. 한번 깨진 관계는 돈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상처 준 걸 나중에 돈으로 메우려 해도 안 됩니다. 친구를 소홀히 대한 걸 재산으로 만회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시간과 정성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셋째,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통장 잔고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삶입니까? 건강은 재산보다 귀합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돈에 집착하게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생존 불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기면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지니까 심리적 안정감도 사라집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이면 공포를 느낍니다. 이 돈이 바닥나면 어떻게 하나, 자녀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여기에 노화에 대한 두려움도 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회적 위치도 약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걸 목격합니다. 내 차례도 언젠가 온다는 걸 실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통장 잔고는 내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내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재산은 내 의지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마지막 남은 통제감을 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집착이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주식이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사기당할까봐 불안하고,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합니다. 은행 금리가 낮으면 불만이고, 물가가 오르면 초조합니다. 자녀가 돈을 요구할까봐 경계하고, 친구가 빌려달라고 할까봐 멀리합니다. 돈을 지키려고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불안해서 돈에 집착하는데 집착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더 명확해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간파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하면 가난한 것이고,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인 겁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10억 있으면 100억 갖고 싶고, 100억 있으면 1000억 갖고 싶습니다. 이 욕망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평생 불행합니다. 또한 동양 철학에서는 무소유의 지혜를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역설적으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돈은 종입니다. 이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긍정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행복 연구의 권위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은 행복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 의미 있는 활동, 건강, 감사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행복을 좌우합니다. 부유하지만 외로운 노인보다 소박하지만 사랑받는 노인이 훨씬 행복합니다.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의 노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쫓아왔다면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챙길 때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시간에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주식 시세를 보는 시간에 친구와 차 한잔 하십시오. 재산을 불리려는 노력을 건강을 지키는 노력으로 바꾸십시오. 돈을 아끼려는 마음을 관계를 아끼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이건 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함부로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겁니다. 돈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도 괜찮습니다. 1순위는 건강, 관계, 의미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게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철수 어르신은 다행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예 안 깨닫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퇴원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주식 계좌를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자녀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곳에 쓰는 돈은 투자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지금 그분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십니다. 통장 잔고는 줄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자녀들도 다시 가까워졌고 손주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얼굴에 웃음이 늘었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십니다. 이게 진짜 풍요로운 노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철수 어르신처럼 뼈아픈 후회를 한 뒤에 바꿀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바꾸는 게 훨씬 낫겠죠. 후회하면서 바꾸는 것보다 지혜롭게 미리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돈보다 중요한 5가지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본격적으로 돈보다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걸 잃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건강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도 되고 공원을 걸어도 됩니다.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이웃과 인사 나누십시오.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꽃이 피는 걸 구경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우울감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돈 아끼려고 대충 먹지 마십시오. 라면으로 한 끼 때우고 김치만으로 밥 먹고 그러지 마십시오. 영양 균형 잡힌 식사가 최고의 건강 투자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골고루 드십시오.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두부도 드십시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도 맛있게 드십시오. 그게 행복이고 그게 건강입니다. 밥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병원 검진도 미루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검진비가 아깝다고요? 나중에 병원비가 몇 배, 몇십 배로 나갑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게 현명한 겁니다. 두 번째, 가족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먼저 연락하십시오. 밥 먹었냐고, 잘 지내냐고 물어보십시오. 힘든 일은 없냐고,
도와줄 건 없냐고 물어보십시오. 잔소리는 줄이고 격려는 늘리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응원해 주십시오.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끔 용돈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심과 대화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직장 이야기, 육아 이야기, 고민거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손주들과도 시간을 보내십시오.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안아주십시오. 책을 읽어주고, 산책하고, 같이 밥 먹으십시오. 그 시간이 손주들에겐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보낸 따뜻한 시간을 평생 간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돌아보십시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소홀했던 건 아닌가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어색하더라도 해보십시오. 처음엔 쑥스러워도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여행 가고, 함께 취미 생활하십시오. 드라마도 함께 보고, 음악도 함께 듣고, 외식도 함께 하십시오.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세 번째, 친구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병보다 무섭습니다. 고립된 노년은 우울증과 치매의 지름길입니다. 옛 친구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 잔, 밥 한 끼 하십시오.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요즘 이야기도 나누십시오. 학창시절 추억도 꺼내고 젊은 날의 무용담도 나누십시오. 웃고 떠들고 즐기십시오. 새 친구도 사귀십시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평생교육원에 등록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네 모임에 나가십시오. 거기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모임, 노래를 좋아하면 합창단, 운동을 좋아하면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 모임에 가입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친구 사귀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커피 한 잔 값이 아깝습니까? 그 한 시간의 대화가 일주일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가끔 밥을 사는 것도 투자입니다. 우정에 대한 투자입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네 번째, 배움입니다. 늙는다는 건 배움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을 땐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하십시오. 악기를 배우고 싶었나요? 피아노든 기타든 하모니카든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수채화든 유화든 연필화든 지금 그리십시오.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나요?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지금 배우십시오. 글쓰기, 사진, 서예, 뭐든 좋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습니다.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치매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무엇보다 배우는 즐거움, 성취감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학원비가 부담되신다고요? 도서관에 가십시오.
요즘은 무료 강좌도 많습니다. 복지관에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좋은 강의가 넘칩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5번째, 나눔입니다. 나눔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신비한 행위입니다. 봉사활동을 해보십시오.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에서, 환경단체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간을 나누십시오. 일주일에 몇 시간만 내도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젊은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재능을 나누십시오. 요리를 잘하면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나눠 주십시오. 손재주가 있으면 수리봉사를 하십시오. 글씨를 잘 쓰면 봉사단체 서류를 도와주십시오. 돈도 의미 있게 쓰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하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이는 돈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삶의 의미를 만듭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장 잔고는 조금 줄어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몇 배로 높아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됩니다. 오늘 누굴 만날까? 뭘 배울까? 뭘 할까 생각하면 설렙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갑습니다. 자녀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으니까요. 거울을 봐도 미소가 나옵니다. 건강하고 사랑받고 필요한 사람이 된 자신이 보이니까요.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의미 있었고 내일도 기대되니까요. 이게 진짜 풍요로운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년입니다. 여기서 옛 철학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행복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 많아서 온다고 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 필요하다는 느낌, 의미 있다는 느낌이 진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에 있다고요. 이 말들이 정말 맞습니다. 수천 년 전 지혜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돈만 쫓아왔다면 오늘부터 방향을 바꾸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내일 30분 산책하십시오.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모레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커피 한잔 하자고, 밥 한번 먹자고 제안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드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늘어날 겁니다. 석 달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매일이 즐거워질 겁니다. 1년이 지나면 돌아보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구나.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겠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행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꾼다면 남은 인생이 축복이 될 겁니다. 돈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의의 주머니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우리가 나눈 사랑, 우리가 만든 추억, 우리가 준 행복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녀들 마음 속에, 손주들 기억 속에, 친구들 추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그게 영원한 재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 챙기고, 가족 사랑하고, 친구 만나고, 배우고,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게 하늘나라 천천히 가는 비결입니다. 그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하실 건 몇 번인가요?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배움, 5번째 나눔 중에서요. 댓글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